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추미애 관련 논란 때문에 다소 묻힐 뻔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께 꼭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갭투자 의혹에 휩싸였던 서욱 후보자, 이번에는 논문 표절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정말 이 정부 뭔가 국방부 장관이든 뭐 장관만 하려 그러면 의혹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채린 기자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욱 후보자 논문 표절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네. 갭 투자는 뭐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뭐 집을 뭐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갭 투자로 오해받은 거다라고 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너무나게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보도 나온 것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 8월 25사단장 시절에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 즉 노태우와 노무현 정부의 비교를 한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경남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 후보자의 박사와 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 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과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 논문과 다른 석박사 학위 논문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채익 의원실에서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학위 취소 여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 표시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게 뭐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논문을 쓰면서 인용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표절률이 32%라는 것은 전체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장 중에 3장을 베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복사기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복사기 수준이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경남대 대학원 학위 논문 심사 시 표절률 기준이 10%입니다. 그렇다면 32%라는 건 이 표절률 기준을 훌쩍 넘었다는 거죠. 네. 다만 경남대에 따르면 표절 검사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서욱 후보자는 해당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서욱 후보자는 그러면 논문 심사를 받을 때 2016년 2학기부터는 그런 표절 검사 결과지를 심사 때 제출해야 되지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논문 심사하는 교수들이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서욱 후보자가 해당이 없다고 했지만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검증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네. 2015년 제출된 서욱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 판정 시에는 임용 원천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연구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라고 하니까 2015년이면 표절 판정 시 진짜로 원천 배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표절 판정 시 원천 배제 대상인 게 확실히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네. 네, 경남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 표절이라는 것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서욱 후보자의 표절 논란,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뭐 자신이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의 생각인 양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32%에 달하는 인용 잘못이라든지. 근데 경남대 이것만 말고 그 표절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경남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번째,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번째,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3가지가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은 서욱 후보자는 그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명확하게 표절이 맞다라는 겁니다. 네. 네. 특히 총리실 산하가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커지니까 2018년도에 이러한 평가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네.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규정을 따져보면 30% 정도를 표절했다는 얘기는 뭐 어떤 내용이 표절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건 아니지만 핵심 내용이 표절을 됐다라고 한다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요. 네. 논문 지도교수였던 국민의힘 김근식 통일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문 심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표절은 본인의 양심 문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서후보자 측이 인용 방법에는 일부 오류가 있었다. 내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아쉽고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저는 지금 의문이 김근식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표절 논란이 나왔으면 지도교수로서 이것을 다시 검증을 해서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인 서 후보자 측도 자신의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게 또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이런 변명 같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는 표절을 인정한다고 봐도 될 거고 그렇다면은 경남대학교에서 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의 기억을 보면 송영무 장관, 정경두 장관도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전임 송영무 그리고 정경두 지금 현 국방부 장관이죠. 이 둘도 논문 표절 그리고 위장 전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을 하려고 그러면 논문을 무조건 표절해야 되는 거나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한 비난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송영무, 정경두 그리고 이번에 서 후보자까지 논문 표절이 이 세 사람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 논문 표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표절부 장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표절부 장관. 이러한 서 후보자는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지금 갭 투자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용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건 국방부, 뭐 법무부, 물론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이러한 7대 원칙에 맞춰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도 검증을 똑바로 안 한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후보자들이 자신이 잘못된 게 밝혀지면 후보 사퇴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텨서 문재인이 임명할 때까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크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쯤 되면 7대 원칙을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7대 원칙을 어겨야만 장관을 임명하겠다. 혹시 그런 발표를 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당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는데 후보자들의 도덕성 그리고 후보자들의 검증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개가 없는 비행기가 아닌가, 아니 땅을 파고 지하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문재인이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욱 후보자 국방부 장관이 되기도 전부터 추미애 관련 이야기로 시끄러워진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어야 타인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서욱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추미애 관련된 이야기 서욱 후보자뿐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이번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신의 한 수가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보시려면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회색 검지를 파랗게 바꿔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이 영상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